국내 최대 장애인 동계 스포츠 대회인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 실력 점검에 나섰던 선수들은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인권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정보 적립금으로 시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앞두고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협회는 사업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국가 대표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자세한 소식을 강원도 평창에서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제11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16개 시도를 대표한 350여 명 선수들이 출전했던 이번 대회는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휠체어 컬링, 빙상, 아이스 슬레지 하키에서 멋진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대회에서는 다관왕이 속출한 가운데 지난해 스페셜 올림픽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빙상 현인아 선수가 500m와 1000m 지적장애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시각부문 국가대표인 최보규 선수는 2.5km와 5km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컬링에서는 향상된 기량으로 팽팽한 점수 획득 경쟁이 이어졌으며 아이스 슬레지 하키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강원팀이 단연 돋보이는 실력으로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한편 전국 동계체전으로 실력 점검에 나섰던 국가대표들이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과 컨디션 조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꽤 오랫동안 같이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스 슬레지 하키 화이팅!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출전권을 획득했던 아이스 슬레지 하키는 탄탄한 팀워크를 주축으로 향상된 기량을 약속했고 지난 대회인 밴쿠버에서 깜짝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컬링에서는 일부 선수 교체가 있었지만 실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밴쿠버 때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어요. 세계 1위 팀이 캐나다 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팀 한번 꼭 잡고 싶어요. 설원이를 가르며 동계 스포츠의 진수를 보여줄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역시 좋은 기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메달은 언제나 항상 금메달이고 제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등 선수랑 차이 많이 나지 않게 또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국가대표 선수들 되게 많이 고생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주시면 저희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하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다음 달 7일 러시아 소치를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짐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한 인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나 몇 명이 또 다른 심부름꾼이 되고 오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갇혀있는 장애인들 좀 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개소식이 지난 13일 서울시립 장애인 행복플러스 센터 6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김삼범 행정 1부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번 개소식은 현판식을 비롯해 인권센터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통한 사례 관리,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인이 한 팀을 이뤄 폭행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긴급 분리해야 하는 경우 인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임시 보호하는 등의 원스톱 지원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는
법무법인 태평양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으며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원 및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적립금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인 이미지 개설에 앞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네트워크인 이미지 홈페이지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장애인 예술인들과 언론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모니터링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미지 홈페이지에서는 문학과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와 누구나 쉽게 동영상 예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에서는 기성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장뿐만 아니라 신인 발굴을 위한 등용문의 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문화예술의 모든 영역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미지 홈페이지는 오는 3월 포털 사이트에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지 27년 만에 피해자 구제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대책을 추진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책위는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갖고 정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 유린과 학대로 513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에 장애인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의 장애인 인권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위 회의에서 최근 전라남도 한섬의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감금과 노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광주 인하학교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권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차별받지 않을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인권과 차별 구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장,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권익 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의 48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5년 안에 서울 시내 시설의 장애인 중 20%인 600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9월부터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이 시범 운영됩니다. 또한 장애시민 참여 배심제가 도입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화로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적인 자립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 3주 과정의 취업 프로그램도 최소 2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이라는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기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5개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당사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어머님들 걱정 많으시죠? 경북 포항에서 어린이 급식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7일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평생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정효지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정부의 지원 아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현재 학부모의 27%가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정효지 교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안전한 먹거리로 깨끗하고 건강한 식단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이 성인이 되어도 연장되므로 반드시 건강한 음식에 입맛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포항시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급식 전문가가 없는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 지원과 영양 지원, 그리고 어린이 방문 교육을 통해서 포항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학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오혜진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비장애인의 불법 안마 행위. 얼마 전 서귀포의 한 숙박시설에서 적발됐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 근절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서귀포의 모 호텔에서 무면허 불법 안마 행위를 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40분경 모 호텔 내부 업소에서 이루어진 불법 안마 행위 적발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소에서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비장애인이 안마 의료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적발한 대한안마사협회가 서귀포보건소로 신고했습니다. 호텔 내지 각종 무자격 안마 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 안마사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지부와 같이 공조를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고,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 무자격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유지 기반을 빼앗는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무신고 안마업소 운영에 대하여 이제 고발 조치하고 종업원에 대하여서도 무자격자 안마 행위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안마 행위 및 안마나 마사지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하여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서귀포보건소는 앞으로 무면허 안마업과 안마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도내 안마업소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제조방송 강성준입니다. 우이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로 인해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 오염 사고로 큰 타격을 입은 여수 지역 수산 관광업계가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별 담화문을 통해 여수 수산물의 생산지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 해역과는 멀리 떨어져 수산물의 안전은 전혀 이상이 없다며 수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전 여수 수협의 위판고는 하루 수억 원에 달했으나 사고 후 위판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여수 인근해에서 잡은 선어의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아 어선들이 위판을 위해 부산이나 마산 등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성 여수시장은 여수 전체를 아우르는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2014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사후 평가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자체 사업의 지원 관례를 지향하고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보조 사업 관리 방법을 개선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또한 이날은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의 저소득 가정의 중등 특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 기간 동안 학습과 특기 지도를 실시해 장애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애 자녀 학습 도우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이통장 연합회장 2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임기를 마친 이들에게는 격려를,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이들에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1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는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이주락 전 회장과 황세창 신임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이주락 전 회장은 시민과 공직자의 관계를 맷돌에 비유하며 이장과 통장의 역할은 맷돌의 어처구니와 같다. 시민과 공직자라는 두 돌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처구니가 꼭 필요하다며 새로 취임하는 이장과 통장들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청소년 성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인 마법성을 개소했습니다. 마법성은 길이 12.5m, 폭 2.5m, 높이 3.5m의 버스를 활용한 성교육장으로 경남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남도 내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이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마를 돕고자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22개 시군 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실무와 관련한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 운동 방법, 제한 금지 규정, 사전 투표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슬퍼할 시간 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사벨, 다들 털어버린 거야. 이제 당신도 그래야 돼. 무슨 뜻이야? 다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 내 아버님은 돌아가셨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애인인 어윈과 함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이사벨.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정치가인 언니 마리온과 성공한 기업가인 형부 톰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아버지의 새아내 캐서린은 언니 마리온과 번번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가벼운 작품이 대학로의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묵직한 정통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릅니다. 영국 최고의 극작가 데이빗 테어의 대표작인 은밀한 기쁨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건데요. 작품은 한 가족을 중심으로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 갈등하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 인물들 간의 심리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소극장 연극 그게 아닌 대로 각종 연극상을 휩쓸었던 연출가 김광보 씨의 세련된 연출력과 절제감이 돋보입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가족관계의 중심을 두고서 배우의 연기에 중심을 두자라고 생각을 했고 한편 5년 만에 무대로 복귀한 배우 추상민은 정통연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좀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연극 그리고 뭔가 어떤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좀 많아야 한다. 부의 축적과 사회적 성공이 아무런 의심 없이 추구돼야 할 것인가를 날카롭게 파고든 연극 한 편.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를 던집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 국민농협카드사가 이달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우처 카드 등의 신규 발급과 같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